여기 일본 지진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지진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일을 해왔는데요. 최근 그는 지진계의 이상 반응으로 인해 엄청난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무엇인지, 왜 일본 정부로부터 경고를 받았는지 지금부터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대학교 내 지진연구소에서 지진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원이에요. 저희 연구소에는 오랫동안 지진을 연구해 오신 도시코 선생님이 계세요. 저는 매일 출근해서 연구소에 있는 기계들의 데이터를 확인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새벽의 고요함을 깨고 지진계가 미세하게 떨리는 소리가 도시코 선생님께 또 다른 경고를 보내왔어요. 도시코 선생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지진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지진 발생의 원인과 규모, 그리고 발생 위치를 파악하는 일에 헌신해 오셨는데요. 그 업무는 단순히 데이터를 모으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이 데이터를 토대로 지진 예측 연구에 매진하시며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오셨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작은 경고가 들리네요. 이게 무슨 신호일까요? 라고 도시코 선생님께서 연구소 모니터를 바라보며 중얼거리셨어요. 피로함 속에서도 날카로운 집중력이 엿보였던 선생님께서는 일본이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나라인 만큼 지진 분석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느끼셨죠. 저희 지진 분석관들은 정밀한 지진계와 같은 장비로 지진파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지진의 특성을 파악하고 장기적으로는 재난 대비 체계를 세우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도시코 선생님께서는 동료분과 짧은 대화를 나누며 오늘의 작업에 대한 의지를 다지셨어요. 오늘 아침 데이터가 어때요? 라는 질문에 동료 마스다 씨께서 예상보다 강한 미세 진동이 포착됐어요. 어쩌면 새로운 패턴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라고 답하시자 선생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바로 그거예요. 우리 연구의 가치는 이런 작은 변화에서 시작되니까요. 라고 응답하셨어요. 선생님께서는 단순히 데이터 수집에 머무르지 않고 그 데이터를 토대로 지진 예측 연구에도 매진하고 계세요. 일본의 지진 분석관들은 과거의 지진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시며 지질 구조와 단층의 움직임을 연구하는데 GPS 관측 자료와 최신 지질 조사 데이터를 결합해 난카이 트로프, 판 경계에서 축적되고 있는 응력과 에너지의 흐름까지 파악하고 계셨어요.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지진 발생 전조를 미리 감지하고 방제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라고 선생님께서 자부심 어린 목소리로 말씀하시곤 하셨어요. 실제로 도시코 선생님과 같은 지진 분석관들은 지진 발생 후 신속하게 데이터를 처리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계세요. 정부와 관련 기관에 정확한 자문을 제공하시며 재난 상황에서의 방제 계획 수립에 큰 기여를 하고 계셨답니다. 재난은 예고 없이 다가오지만 우리가 남기는 데이터와 분석은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죠. 라는 동료분의 말씀이 이를 증명해 주었어요. 더욱이 도시코 선생님의 연구는 지진 발생 시 선생님과 동료들이 신속하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우리는 단순한 연구자에 머무르지 않아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한 선봉대예요. 라는 선생님께서 강연 중에 하신 한마디는 듣는 이들로 하여금 큰 신뢰와 기대를 불러일으켰답니다. 한편 도시코 선생님께서는 마음 한켠에 일본에 대한 자부심과 동시에 한국에 대한 강한 편견을 품고 계셨는데요. 종종 동료들에게 한국은 최신 기술을 자랑하지만 실제 재난 발생 시 그들의 대응은 형편없다고 봐요. 그저 허세일 뿐이에요. 라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이런 발언은 동료들 사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선생님께서는 오랜 경험과 연구를 통해 얻은 자신만의 확신이라며 굳게 믿고 계셨답니다. 이러한 편견은 단순한 개인적 선입견을 넘어서 일본과 한국의 재난 대비 체계에 대한 철저한 비교 분석으로 이어졌어요. 도시코 선생님께서는 자신이 분석한 자료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일본의 지진 대비 시스템은 수십 년간의 경험과 연구를 토대로 만들어졌지만 한국이 내세우는 첨단 재난 관리 시스템은 실제 상황에서는 실효성이 미흡할 수 있다고 주장하셨어요. 한국 정부가 내세우는 데이터와 통계는 과시용일 뿐
실제 현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라고 냉소적으로 말씀하시며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치셨어요. 우리가 연구한 결과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큰 재난을 미리 알려주는 신호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작은 노력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날이 올 거라 믿어요. 라는 도시코 선생님의 말씀은 오늘날 일본 사회에서 지진 분석관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답니다. 이와 같은 선생님의 노력이 오늘도 연구소 구석구석에 쌓여있는 수많은 데이터 파일과 분석, 리포트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도시코 선생님께서는 매일 아침 컴퓨터 앞에 앉아 최신 데이터와 기록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셨어요. 오늘의 데이터는 어제와 다를 수 있지만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언제나 동일해요. 자연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라고 중얼거리시는 목소리에는 오랜 시간 동안 쌓인 지식과 경험이 고스란히 묻어났어요. 그리고 오늘 밤 도시코 선생님께서는 또 다른 회의를 위해 동료들과 함께 연구소 회의실로 향하셨어요. 회의실에서 선생님께서는 동료들에게 자신의 최신 분석 자료를 공유하시며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셨어요. 여러분, 이 데이터를 보시면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 신호가 보입니다. 지금 바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예요. 라고 말씀하시자 동료분들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의 뜻을 표하셨답니다. 하지만 도시 선생님, 한국의 연구팀과 협력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한 동료분께서 물으시자 도시코 선생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단호하게 협력은 언제나 고려할 문제지만 저는 한국의 시스템에는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랑은 눈속임일 뿐 실제 위기에서는 우리 일본의 경험과 연구가 더 실질적입니다. 라고 답변하셨어요. 이 대화는 회의실 안에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지만 동시에 동료들의 열정과 책임감도 드러냈어요. 일본 지진 예측 연구의 핵심에는 단층의 슬로우, 슬립 현상과 판 경계에서 누적되는 응력의 상호작용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 두 요소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지진 발생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도시코 선생님께서는 오랜 연구 경험과 정밀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해설하시며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어요. 일반적인 지진은 순간적인 단층의 급격한 미끄러짐으로 발생하는 반면 슬로우 슬립은 단층이 매우 느린 속도로 때로는 수일 혹은 수개월에 걸쳐 미끄러지는 현상이에요. 도시코 선생님께서는 슬로우 슬립은 마치 잠자는 거인의 움직임과도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며 이 현상이 보통 섭입대와 같은 판 경계에서 관측되며 GPS 등 정밀 측정 장비를 통해 그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다고 강조하셨어요. 슬로우 슬립은 기존의 강한 지진파를 발생시키지 않거나 아주 약한 지진파만 방출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진 감지 시스템으로는 쉽게 포착되지 않아요. 도시코 선생님께서는 우리는 보통의 지진처럼 뚜렷한 흔들림은 느끼지 못하지만 장비를 통해 미세한 변화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며 슬로우 슬립이 주는 경고 신호의 미묘함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이러한 미세한 변화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지각 내부에서 서서히 쌓여가는 에너지의 징후임을 역설하셨어요. 또한 도시코 선생님께서는 슬로우 슬립이 단기간과 장기간으로 나뉜다는 점도 강조하셨어요. 일부 슬로우 슬립은 단 몇 시간 혹은 며칠간 지속되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도 몇 달 혹은 몇 년에 걸쳐 서서히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현상은 각각 다른 의미와 영향을 내포하고 있죠. 라고 말씀하시며 단기간의 슬로우 슬립은 주기적인 에너지 해소의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현상은 누적된 응력의 방출 전조일 수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누적된 응력은 마치 압력솥에 갇힌 증기처럼 어느 순간 터져나오는 강한 폭발력을 내포하고 있어요. 도시코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응력은 단순히 서서히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 하에서 갑작스런 전환점을 맞이해요. 이 전환점에 도달하면 판 경계에 있던 에너지가 한꺼번에 방출되어 강력한 지진을 발생시키게 돼요. 라고 덧붙이셨어요. 도시코 선생님께서는 슬로우 슬립과 누적된 응력을 바탕으로 한 지진 예측 연구에 대해 우리는 항상 자연의 작은 속삭임에 귀 기울여야 해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큰 지진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슬로우 슬립처럼 미세하지만 지속적인 변화들 그리고 판 경기에 서서히 쌓여가는 응력은 미래의 대재앙을 예고하는 중요한 단서예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오랜 연구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확신과 열정이 느껴졌어요. 회의실에서 동료 연구원들과 토론하시던 도시코 선생님께서는 한번 여러분, 우리가 모은 데이터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거대한 에너지 폭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자 동료분들께서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데이터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것을 다짐하셨어요. 또 다른 회의에서 한 동료분께서 슬로우 슬립이 실제 대지진 발생 전조로서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도시코 선생님께서는 차분하게 물론 슬로우 슬립이 항상 대지진을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누적된 응력과 결합된다면 그 가능성은 매우 높아져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두 현상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느 시점에서 한꺼번에 폭발할지를 예측하는 거예요. 라고 답변하셨어요. 이 대화는 지진 예측 연구의 복잡성을 잘 보여주며 각 현상들이 단순히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얽혀 있다는 점을 강조해 주었어요. 도시코 선생님께서는 또한 슬로우 슬립과 누적된 응력의 관계를 설명하시기 위해 여러 그래프와 시뮬레이션 자료를 제시하시며 여기 보시면 지난 10년간의 데이터에서 난카이 해구의 슬로우 슬립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요. 응력이 점차 축적되다가 특정 시점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패턴이 보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습니다. 이 패턴은 곧 대지진의 전조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이 경고 신호를 무시한다면 미래의 재난은 우리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안길 거예요. 라고 덧붙였어요. 난카이 해구 대지진은 단순히 이론적인 경고에 그치지 않아요. 지금까지 수집된 데이터와 현장 관측 결과는 이 지역에서 곧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명확히 시사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구 결과는 명백해요. 슬로우 슬립과 누적된 응력이 결합된 이 현상은 난카이 해구에서의 대지진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라고 도시코 선생님께서는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어요. 난카이 해구는 일본 전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에요. 이곳에서 발생할 대지진은 도쿄, 오사카, 고베 등 일본 주요 도시들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수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경고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재난은 우리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거예요. 라고 진지하게 경고하시며 정부와 국민들에게 철저한 대비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하셨어요. 또 한편으로 저희 연구팀은 이 경고, 신호를 바탕으로 대재앙의 전조를 조기에 감지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어요. 최신 정밀 측정 장비와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여 슬로우 슬립 현상과 누적된 응력의 미세한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계세요. 이러한 노력들은 단순히 학문적 연구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방제 대책 수립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비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라고 저는 강조드렸어요. 2011년에 발생했던 후쿠시마 지진이 규모 9.0이었어요. 일본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 중 하나였으며 우리는 그것을 동일본 대지진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 당시 최대 40m 높이의 쓰나미가 발생하여 해안 지역을 휩쓸었고 약 15,899명이 사망하고 2,529명이 실종되었어요. 경제적 손실 피해액은 약 235조 엔으로 추정되었어요. 때의 사고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하여 대규모 피난과 환경 오염을 초래했고 이 여파는 현재까지도 일본 전역에 남아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지진계에서 보내오는 신호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경고예요. 만약 또 다시 일본에서 규모 9.02 지진이 발생한다면 그 파장은 상상 이상일 거예요. 저희의 정밀 분석과 다양한 연구 결과는 난카이 해구 대지진이 단순한 예측을 넘어 실현된다면 인명, 건물, 쓰나미, 그리고 경제 전반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에요. 상상해 보십시오. 단 한 번의 대지진으로 23만 명에 달하는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한다면
라는 동료 연구원의 질문에 저는 단호하게 대답드렸어요.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일본 전역의 수많은 가정과 지역 사회가 한순간에 붕괴될 수 있다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저희 예측에 따르면 난카이 해구 대지진은 인명피해 측면에서 약 23만 명의 사망자와 실종자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봤어요. 또 다른 전문가와의 대화에서 건물 피해가 얼마나 심각할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약 209만 채의 건물이 파괴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될 거예요. 이는 단순한 건물 숫자가 아니라 역사와 문화 그리고 국민의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라고 답변드렸어요. 실제로 일본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도시들이 밀집해 있는데 이런 대규모 피해는 국가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줄 거예요. 더욱이 이러한 지진 발생 시 최대 30m 높이의 쓰나미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쓰나미의 위력은 해안 지역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정도예요. 라고 한 동료분께서 강조하시던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요. 쓰나미가 몰아치면 해안 도시에 거주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한순간에 대피할 수 없는 참극이 벌어질 거예요. 경제적 측면에서도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저희 추정에 따르면 대지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최대 1,410조 엔, 즉 약 1경 3,178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되었어요. 이 정도면 일본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겠지요. 라고 국제 경제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바 있었어요. 실제로 일본은 세계 경제의 중요한 축 중 하나로 이러한 경제적 타격은 국제사회까지 파급 효과를 미칠 거예요.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난카이 해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진판에 대한 분석도 함께 진행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태평양판의 움직임과 인접한 판들과의 상호작용 역시 지진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되었어요. 일본 주변의 복잡한 지진판 구조는 단일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지진판의 상호작용 속에서 연쇄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는 설명은 왜 이런 위험에 대해 더욱 주의 깊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어요. 도시코 선생님께서 난카이 해구 대지진에 관한 연구 결과와 경고를 공개하신 직후 일본 정부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정부는 경제적 이익, 부동산 시장 안정, 외국인 투자 유치 등 여러 이유를 내세워 선생님의 경고를 묵살하기 시작하셨어요. 이것은 국민의 안전보다는 정치적 이익에 치중한 결과다라는 내부 논쟁이 벌어지면서 정부는 도시코 선생님의 연구 결과가 가져올 국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하려고 한다는 이유를 들었어요. 한 회의실 내부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께서 도시코 선생님의 예측은 과도한 경고에 불과하며 국가 경제와 투자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국민 보호라는 명분보다는 국가 전체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 라고 말했어요. 이 같은 발언은 정부 내부에서 이미 도시코 선생님의 경고가 정치적 문제로 전락해버렸음을 암시한 것이었어요. 이에 따라 정부는 도시코 선생님의 연구 결과를 공개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를 시작했어요. 선생님의 연구 자료와 시뮬레이션 영상, 정밀한 데이터 분석이 담긴 보고서는 언론과 학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심지어 선생님의 직위에서 해임하는 극단적인 조치까지 취한 거죠. 우리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경고라기보다는 국가 이익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과도한 예측으로 라는 구실 아래 도시코 선생님께서는 공식 직위에서 물러나게 되었어요. 하지만 도시코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억압에도 굴복하지 않으셨어요. 정부의 은폐 시도와 무능함에 대한 분노를 품고 독자적인 미디어 채널을 개설하기로 결심하셨거든요. 진실은 은폐될 수 없어요. 제가 가진 모든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국민께 전달하겠습니다. 라는 단호한 선언은 이미 많은 동료 연구원과 시민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어요. 도시코 선생님께서는 유튜브, 블로그, SNS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자신의 연구 결과를 상세하게 공개하기 시작하셨어요. 한 인터뷰에서 도시코 선생님께서는 정부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진실을 감추려 하고 있지만 저희 연구진의 데이터와 시뮬레이션은 이미 수많은 증거를 담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하며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야 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목소리는 단순한 학문적 해설을 넘어 정부의 권력 행사와 부패, 그리고 국민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폭로하는 강력한 메시지로 전달되었어요. 동료 연구원 중 한 분께서는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학문적 진실을 억압한다면 그 결과는 단순히 연구 한 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라고 우려하시며 도시코 선생님의 용기와 결단에 찬사를 보내셨어요. 이러한 노력은 결국 언론과 학계, 그리고 국제사회까지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일부에서는 정부의 억압적 태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대지진 경고와 잇따른 자연재해의 충격적인 파장은 최근 일본 젊은 세대 사이에서 안전과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선택을 고민하게 만들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이제 전통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해왔던 일본 대신 더 안전하고 경제적 기회가 풍부한 다른 나라로 이주를 고려하고 있답니다. 특히 한국으로의 이주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일본은 오랜 시간 동안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발생한 대형 자연재해들로 인해 피해 복구가 지연되는 문제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매번 자연재해로 인해 복구가 늦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요. 라는 젊은 직장인 한 분의 말처럼 재난 이후 빠른 복구와 안전 보장이 중요한데 일본의 현실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러한 문제점은 일본 젊은 사람들에게 안전한 삶이라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환경으로 다가왔어요. 경제적 측면에서도 일본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어요. 경제 성장률 저조,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로 인해 장기적인 경제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반면 한국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는 더 나은 취업, 기회와 경제적 안정성을 찾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요. 우리 세대가 앞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터전은 어디에 있을까요? 라는 질문은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눈을 돌리게 만들었어요. 실제로 한국은 첨단 기술과 혁신적인 산업, 구조를 바탕으로 한 스마트 도시 환경과 디지털화된 생활을 통해 젊은 세대에게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또한 한국의 생활 수준과 편의성은 일본의 전통적인 도시 생활과는 뚜렷하게 대비되어요. 교통망, 문화 인프라, 그리고 다양한 여가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어 젊은 사람들은 한국에서보다 현대적이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확산되기 시작한 거죠. 한 친구는 한국에서는 빠른 인터넷, 편리한 대중교통, 그리고 다양하고 현대적인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졌어요. 라는 내용을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한국의 생활 환경을 높이 평가했어요. 인터넷에서 이 글을 읽은 일본 젊은 사람들이 한국 생활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게다가 한국은 일본의 낙후된 산업 구조와 경제적 정체성에 비해 젊은 세대에게 더 많은 성장, 잠재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차별성이 있어요. 한국 기업들은 혁신적인 기술과 스타트업 문화,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답니다. 일본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리의 미래는 지금처럼 정체된 환경에서 머무를 수 없어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라는 목소리가 일본 내에서 커지고 있어요.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점점 더 많은 일본 젊은 사람들은 안정과 미래를 위해 한국으로 이주하고 있는 현실이 분명해졌어요. 저런 사람들은 단순히 경제적 이유만이 아니라 재난 대응 체계, 생활 환경, 그리고 문화적 매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이 제공하는 기회에 주목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일본 정부가 재난 대비와 경제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일본의 미래는 젊은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어요. 젊은 세대는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그분들이 선택한 한국은 단순한 이주지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과 성장 가능성을 제공하는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부상하고 있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 사회 전반에 점점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결국 정부와 사회가 재난 대비와
경제체제 개선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까치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